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그 카톡방을 통해서 GST 관련돼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관련된 피드백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GST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문의해 주신 거에 비해서 한번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칭화윤이 부도 위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사 매출의 40%가 중화권이다. 그리고 최근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6월 달에 동사가 이제 I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놨었던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실적이 계속 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100억을 판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6원 정도? 그러니까 100원을 팔아서 6원 정도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7원 정도 남겼다.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마진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도 좋았고 2분기까지도 나름 괜찮았는데 3분기에 좀 떨어진 부분이죠. 그리고 제품 매출별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가스 관련된 스크러버, 그리고 온도 관련된 칠러, 그리고 기타 관련된 부분으로 잘 나왔을 때는 5대, 4대, 3 정도 그런 추이를 보였고, 1분기에 4대, 3대, 3, 2 정도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중화권에서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 64%가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내에서 60%, 중화권에서 36%를 보였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S1, S2가 이제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Y가 이제 중국 쪽, 칭화윤이 쪽 관련된 반도체, 양쯔 반도체 관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I사도 이제 중국 쪽 반도체 회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사는 이제 대만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타 등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19년에는 많이 실적이 다양한 부분으로 찍혔지만 20년 1분기만 해도 관련된 매출이 이제 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위기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계속 투자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200조를 들여서 이 반도체에 투자를 했지만, 결국 최근에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나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부분으로 일단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망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 어떻게 보면 자국 내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개발만 해놓으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이 막히더라도 국내 내수 쪽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보시면 넥스칩, 그리고 이노트론, 그리고 YMTC 총 3개의 업체 정도만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TMR와 CSOT는 OLED,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래서 비율적으로 봐도 3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공급이 되고 있는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대만을 제외하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업체 중에 이제 진짜 중국 쪽 관련된 업체는 3군데. 그러니까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36%라고 하면 결국 7개 중에 3개니까 한 뭐 30-40% 정도가 이제 중국 쪽 반도체 쪽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 뭐 비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10% 내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뭐 구체적인 부분은 뭐 업계에서 업체로 뭐 전화를 하든지 IR을 가서 뭐 문의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국 쪽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만큼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보시면, 매출액은 지난 사업년도 3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4%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9% 엄청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플러스 4%를 넘게 기록을 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으로만 작년 실적을 이미 도달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영업이익적으로는 아직 뭐 도달을 하진 못했지만 매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거의 이제 1280억이면 이제 4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작년 실적을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적자로 전환된 부분들이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 순이익도 뭐 순이익 자체 전년 대비 85% 정도 급감을 했죠. 반면에 이제 순이익은 늘어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예측을 좀 해보면, 이 수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결국 장비 수주가 이제 2월 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적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찍혀야 되잖아요. 그쪽은 우리 쪽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기 위해서는 배를 실어서 그쪽에 장비를 잘 이렇게 장비를 조립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최근에 장비 업체들, 특히나마 장비 업체들로 인해서 수주가 2월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3분기 때 찍혀야 되는 실적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4분기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작년 대비했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뭐 좀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2월 수주에 대한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4분기 때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고요. 4분기에 작년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2월이 많이 됐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원하는 수주를 받았지만 그 수주가 2월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2월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주가 뭐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역시 뭐 발주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발주 취소다 뭐 이런 거는 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수주가 2월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업체를 통해서도 한번 뭐 전화를 해서라도 뭐 알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최근에 뭐 탐방이나 IR 갔던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2월이 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작년 실적만큼 올해 실적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을 올해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 가격적인 매력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근데 작년만큼의 실적은 올해 실적을 달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만큼의 실적만 달성을 해도 상당히 가격 매력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호재 관련된 부분, 여신 지원에 대한 뭐 회생 관련된 부분, 근데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30%라고 하긴 하지만 뭐 예전에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중국의 직접적인 반도체 업체라고 봤을 때는 7개 중에 3개 정도니까 뭐 얼마만큼 그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이 큰지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뭐 OLED 쪽이랑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 그리고 대만 쪽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예전부터 삼성 쪽 관련된, 삼성향 관련된 매출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중국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완화적인 제재를 취한다라고 하면 뭐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뭐 D램 가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돈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뭐 기술에 대한 그런 뭐 격차는 아직까지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게 뭐 쉽게 줄어들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내수에 대한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국 내 내수를만 자기네들 쪽만 커버를 한다라고 해도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사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테마라고 하는 부분은 그나마 좀 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종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뒷받침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드체인으로 붙든 아니면 반도체로 붙든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테마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콜드체인으로 엮여서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더욱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GST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올리면,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쪽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상당히 미세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계속 뭐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나 그리고 온도 관련된 조절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는 이제 가스 관련된 조절을 잘 해주는 그런 장비를
삼성 쪽이나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장비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이 가스 쪽, 온도 쪽 관련된 부분은 필요 충분으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파운드리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D램 쪽, 뭐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이게 결국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야기는 안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결국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미국이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된 이야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 관련된 부분이랑 온도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또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공정이 미세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동사 같은 회사들에 대한 필요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작년 실적만 보더라도 동사 실적이 나름 괜찮아요. 뭐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아니 순이익이. 근데 주식 수도 별로 없어서 9,318만 주, 931만 8천 주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뭐 EPS로 따지면 한 2,000원대 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이 17,000원, 11월 20일 기준으로 17,000원이니까 거의 한 10배 미만이죠. 10배 미만. 그럼 가격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거죠. 뭐 분명히 이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원체 PER 종목이기도 하긴 하지만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개를 좀 해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뭐 백신까지 뭐 연계가 된다? 테마로 연계가 된다? 그러면 더 좋죠. 예. 모든 테마주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뭐 이슈를 하나 걸고 넘어져서 부양을 하긴 하지만, 그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슈가 돼야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나 기관들, 외국인들이 뭐 달라붙는 거니까. 근데 우려하는 부분, 테마주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거품이 빠졌을 때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 테마로 연결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거품이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